lost in the entire station. I had a panic attack. My internet wasn't working, but finally made it. Let's go.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기 전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의 늪이 하나 있습니다. 지도에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문제없을 거라는 믿음이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온 30대 여행 유튜버 프라트나도 그렇게 생각하며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셋째 날 환승역 한복판에서 인터넷까지 끊기고 방향마저 완전히 잃어버리는 예상 밖의 해프닝을 맞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는 그곳을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I am so bad at it. I asked so many people to help me, and finally, someone helped me. And almost reaching the bus stop. There's nobody. It's mine. It's just here. 이 유튜버는 매년 생일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찾아 떠나는 게 자신만의 오래된 약속이라고 소개합니다. 새벽 4시 40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더블린 공항에서 시작된 이번 여행은 무려 12시간을 날아야 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My name is Pratna and I live in Dublin. So as every birthday, I travel to another country. So this time I'm traveling to Seoul, South Korea, which I'm really excited about.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서울. 허기를 달래려고 아무 식당이나 들어간 그녀 앞에 나타난 건 놀랍게도 미쉐린 가이드의 이름을 올린 국수집이었습니다. 매운면 한 그릇을 주문해 놓고도 정작 무엇을 시켰는지 몰랐다는 그녀는 나중에서야 이 식당의 정체를 알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미쉐린 가이드의 이름을 올린 식당에 가려면 예약도 어렵고 비용 부담도 상당한 경우가 많은데 서울에서는 배고픈 여행자가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도 미쉐린이 인정한 그 수준의 한 끼를 그것도 10,000원 남짓한 가격에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I randomly went to a restaurant. You know what is this? Where some spicy noodles. This is a Michelin star. 숙소에 도착한 뒤에는 아무것도 할 힘조차 남지 않아 그대로 침대에 몸을 맡겼다고 하는데요. 잠깐 눈을 붙인 뒤에는 요즘 인스타나 SNS에서 화제가 된 한국식 아이스 커피를 맛보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기대했던 노을은 생각보다 평범했다며 웃어넘긴 그녀. 하지만 저녁이 되자 첫 고깃집에서 예상하지 못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혼자서는 주문이 어렵고 최소 2인분부터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유럽의 식당 문화와는 사뭇 다른 방식에 잠시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몇 블록을 더 걸어 결국 소주까지 곁들인 만족스러운 첫날 저녁을 완성했습니다. Okay, the previous restaurant that I went, they rejected me because they need minimum 2 people, so I had to look for another barbecue place. Finally, I managed. After 1,000 hours later, we are having also ordered a soju. 둘째 날에는 지하철 이용법이 익숙하지 않아 우버를 타고 피부관리실을 찾았습니다. 관리 비용을 계산하던 그녀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요. 유럽에서 같은 관리를 받으려면 몇 배는 더 들었을 거라며 연신 신기해했습니다. 저녁에는 명동보다 저렴하다는 동네 시장에서 만두 한 접시로 하루를 마무리했고요. 셋째 날 아침에는 시차 때문에 밤새 뒤척였다고 하면서도 5km를 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부지런함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일정에는 브런치, 별마당 도서관, 강남 쇼핑, 헤어컷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It is day 3 in Seoul. I didn't sleep last night because I was so jet lagged. So I ran in the morning 5K. 이 많은 일정을 하루 만에 소화하려면 지하철은 사실상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녀는 서울 여행의 진짜 묘미와 마주하게 됩니다. 브런치를 먹고 도서관과 강남을 오가는 동안 대중교통 없이는 하루도 움직이기 어렵다는 걸 그녀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교통카드 태그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현금도 넉넉하지 않아 잠시 당황하던 그녀를 더 놀라게 한 건 다름 아닌 구글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한 나라들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던 지도 앱이 서울에서는 걷기 길찾기도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한국은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무려 19년간 법으로 제한해온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군사안보 시설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미국에서는 구글맵 하나로 어디든 길을 찾는 게 당연한데 한국은 그 편리함 하나마저 쉽게 내주지 않을 만큼 안보에 철저했던 겁니다. 정작 이런 사정을 알 리 없었던 그녀에게 남은 건 먹통이 된 지도 앱과 그만큼 커진 당혹감뿐이었습니다. 이 불편함이 그저 낙후돼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철저한 보안 의식 때문이었다는 게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 Finally, I managed to travel in a metro. Tap cards doesn't work here, and also I didn't withdraw much of cash. I loaded an app that is more accurate than Google Map. Google Map doesn't work here. 그렇게 지하철에서의 우여곡절을 겪은 뒤 그녀가 45분 전철을 타고 향한 곳은 국내 최대 규모라는 별마당 도서관이었는데요. 온라인에서 워낙 많이 봤다며 반신반의하던 그녀는 실제 규모를 마주하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장 끝까지 이어진 책장을 올려다보며 카메라를 연신 돌리던 그녀는 이곳이 도서관인지 미술관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 점도, 거대한 쇼핑몰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신기했지만 정작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몰 안에서 발견한 러닝 조끼였습니다. 가격표에 적힌 100유로를 보았다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거든요. I saw a vest which was for 100 euro. I want a running vest. Why is it so expensive? 그런데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지도에 하나 새로 설치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던 겁니다. 도서관을 나와 환승역으로 향하던 그녀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인터넷 연결까지 끊기면서 그대로 패닉에 빠지고 맙니다. I got lost in the entire station. I had a panic attack. My internet wasn't working. But finally made it. Let's go. 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말하는데요. 무사히 도착했다는 그녀의 말에서는 울컥한 감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그 위기는 그렇게 넘겼지만 서울에서 길을 잃는 일은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저녁 시장에서는 또 다른 추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 등장했던 포장마차를 우연히 발견한 그녀는 이미 배가 부른데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가 터질 만큼 먹고도 사탕수수즙과 망고 빙수까지 깨끗하게 비우는 모습을 보니 서울의 밤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정류장을 찾지 못해 또 한참 헤맬 때도 그녀에게 길을 알려준 건 역시 서울 시민들이었습니다. I am so bad at it. I asked so many people to help me, and finally someone helped me. And I'm almost reaching the bus stop. There's nobody. It's mine. It's just here. 독일 같은 나라의 대도시에서 밤늦게 길을 잃었다면 이렇게 편안하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행 나흘째.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궁궐을 찾은 그녀는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한복을 입으면 궁궐 입장료가 무료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금세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문장 교대식까지 지켜보며 사진을 남기던 그녀는 궁궐 담장을 따라 걷는 내내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성이나 유적지는 대부분 적지 않은 입장료를 받는데 전통 의상만 입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한국의 방식은 정말 놀라운 배려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사진을 가장 잘 찍는 그녀만의 비법도 있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 열댓 명에게 사진을 부탁한 뒤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장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소금빵을 먹다가 그대로 미끄러져 웃음을 터뜨린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끝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짧지만 알찼던 서울 여행을 마치고 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만족감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사흘 남짓한 시간 동안 미쉐린 국수부터 지하철에서의 패닉, 한복을 입고 걸었던 궁궐까지 서울의 다양한 얼굴을 하나하나 모두 경험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오래 남는 추억이 됐다는 사실도 이 여행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녀에게 더 이상 멀고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지도에 파나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불편함조차 결국 사람의 따뜻한 손짓으로 채워지는 나라라는 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미쉐린 국수 한 그릇, 무료로 들어간 궁궐, 길을 잃을 때마다 선뜻 다가와 준 시민들. 이 모든 순간이 거대한 관광지 하나보다 더 깊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화려한 랜드마크보다 그 사이에서 만난 작은 우연들이 훨씬 오래 마음에 남는 여행이었던 셈이죠. 우리에게는 지하철에서 방향 한 번 알려주는 일이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자에게는 그 짧은 순간이 여행 전체를 가장 오래 기억하게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랜드마크 사진 몇 장보다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 하나가 여행 후기의 첫 줄을 차지한 거죠. 영상 보시면서 우리 한국, 우리 서울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도 낯선 곳에서 길을 완전히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누가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댓글로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이로운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코리아뷰는 앞으로도 그런 따뜻한 시선이 만나는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뷰였습니다.